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깔린다. 결혼 초 시어머니의 밥상은 늘 완벽했습니다. 반찬은 가지런했고 국은 김이 살짝 오를 정도로 따뜻했죠. 그 완벽함이 처음엔 존경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었고 결국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된장국도 이렇게 끓이나 보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웃음 섞인 말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남은 냄비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된장국 하나로 시작된 작은 틈이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 했을 뿐이었죠. 문제는 그 사랑의 언어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때로는 아프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잔소리로 사랑했고 저는 존중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엔 우리 둘 다 너무 자존심이 세고 외로웠습니다. 잠시 정적.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여자로 떠올렸어요. 남편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 그녀도 한때는 저처럼 사랑을 믿고 가정을 꾸리며 상처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 속에도 어쩌면 걱정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잔잔한 기타 음악이 이어진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밥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는 세고 말은 여전히 직설적이지만 그 밥상 위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책임과 사랑 그리고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그 반찬을 따라 만들어 봤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고등어 조림. 양념장을 붓고 조리다가 문득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이 맛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냥 잔소리로 들렸는데 이젠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세월이 담긴 손맛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무게와 눈물 그리고 시간의 맛이었죠. 조용한 음악 위에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요즘도 가끔 시어머니의 반찬을 그대로 따라 만듭니다. 간을 맞추며 조심스레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녀가 제게 건넨 말들, 그 속에 담긴 불완전한 사랑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강했고 저는 말로써 마음을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녀와 저는 평생 평행선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따뜻한 음악 전환. 이제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밥 한 끼, 그 안에는 미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다는 걸. 때로는 상처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밥상 앞에서 이제는 조금은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이 이제는 그저 간이 센 반찬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날의 된장국 속에 당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요. 음악이 잔잔히 흐르며 마무리.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남길 때마다 그 옛날 시어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애들 밥 먹일 땐 그냥 이거라도 좀 먹여야지. 배고프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 그땐 그 말이 참 답답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세월 가족의 식탁을 지켜왔는지. 매일 같은 반찬, 같은 국이라도 그 속엔 매번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걸요. 잠시 정적 화면에 조용한 저녁 식탁 장면.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식탁에 앉으면 가끔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제가 참았던 눈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늘 아무 말 못하던 남편의 표정까지. 그때는 왜 그렇게 서로에게 날이 섰던 걸까요? 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그토록 많이 상처받았던 걸까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우린 모두 옳음보다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존중받고 싶었고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겠죠. 얼마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손을 잡고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손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굳은 살, 주름, 거칠어진 손끝. 그 손으로 남편을 키우고 또 저를 위해 밥을 차려주셨겠죠. 그때 문득 오래전 제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툴게 국을 끓이던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 등을 보며 걱정했던 게 아닐까요? 저 아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압니다. 퇴원 후 저는 시어머니께 작은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고등어 조림이었죠. 그녀가 조용히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제 맛이 나네.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오랜 시간 묵혀둔 벽이 조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함께 화면엔 함께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날 식탁 위에는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조림 하나, 된장국 하나, 그리고 김치 한 접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상은 지금껏 먹어본 어떤 밥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밥을 먹으며 오래전의 오해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말로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으로 엉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억지로 끊으려 하면 상처가 남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느슨해질 때 비로소 서로의 진심이 보입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가끔은 같은 밥상을 나누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그게 아마도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늘 반찬 뭐 했냐?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괜히 웃음이 납니다. 예전엔 그 한마디가 간섭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립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때는 지금의 시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불편하고 서툴러도 결국 사랑하려 했던 그 마음을요.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맛 속엔 그가 살아온 인생이 녹아 있다는 것도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쩌면 세대의 차이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녀를 이해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 깊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때 당신의 사랑을 몰라서 참 미안했어요. 이젠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다. 시간은 참 묘하다.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그 자리가 어느새 내 자리가 되어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고 새 식구를 맞이하던 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돌고 나니 그 다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부엌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 나직한 목소리로 이어진다.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였다. 내 입맛엔 조금 싱거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젊은 시절 내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도 바로 이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겠지. 그냥 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때의 내 속마음이 이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웃었다. 이해가 아닌 공감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다. 며느리는 요즘 바쁘다. 직장일, 아이, 집안일까지. 가끔은 식탁이 비어 있을 때도 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은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차려 먹나 보네. 이런 말이 툭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닿게 만드는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를.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해본다. 요즘 힘들지? 밥은 내가 할게. 그냥 쉬어. 그 말을 하며 나는 예전에 나를 위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줬다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스친다. 화면 전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 서 있는 장면. 가끔은 그녀와 함께 요리를 한다. 나는 무심히 양념을 넣고 그녀는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한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참 좋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워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같으면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이 바뀌면 사람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라고. 잔잔한 기타 선율이 깔리며 감정이 조금 고조된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물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셨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좋았던 적도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전해진 듯 말없이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대가 달라도 결국 가족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한다는 걸. 방법이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조용한 피아노 독주 영상에는 세대가 함께 웃는 모습. 요즘 나는 손주를 보며 웃는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손이 떠오른다. 그 거칠고 따뜻했던 손. 그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의 온기를 내 손으로 이어가고 싶다. 이젠 알 것 같다. 그녀가 왜 그토록 밥상을 지키려 했는지, 왜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들이 결국엔 사랑이었다는 걸.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며 클로징을 향해 간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의 자리를 이해하게 되는 여정인 것 같다. 며느리였던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보니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애쓰며 가족을 품으려 했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다짐한다. 내 며느리에게는 이해받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말보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어머니로 남고 싶다고. 음악이 잦아들며 마지막 나레이션. 세월은 참 빠르다. 그러나 마음은 느리게 익어가는 된장처럼.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깊어지는 것 같다. 그녀가 남긴 손맛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된장국을 끓인다. 그 옛날 그녀가 내게 건넸던 그 사랑의 맛을 닮은 된장국을.